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빚이 얼마입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가, 마이너스 통장, 자녀 때문에 대신 떠안은 대출, 이름만 빌려줬다는 그 빚까지 전부 합치면 당신의 빚은 과연 얼마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균이야. 다들 이 정도는 있잖아. 아직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아.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결론은 이것입니다. 평균에 속해 있어도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같은 빚 5천만 원이라도 50대에게는 관리 가능한 빚이 되고 60대에게는 불안한 빚이 되며 70대에게는 인생 전체를 흔드는 빚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빚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 빚이 있느냐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빚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이자가 연금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파서 병원비가 늘어나면 이 빚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을 잃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평균 빚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이미 무너진 사람들을 제외한 살아남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평균 빚의 실체, 왜 평균에 속해 있어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빚의 진짜 위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빚이 정말 관리 가능한지 지금 이 순간 점검하게 만들기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 이 빚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대한민국 시니어 빚의 진짜 현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부. 대한민국 시니어 빚이 없다? 착각의 시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빚이 별로 없다. 젊을 때 다 갚아놨겠지. 집 한 채쯤은 다 있잖아. 그런데 이 생각부터가 이미 위험한 착각입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시니어 가구의 평균 빚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나도 비슷한 수준이야. 평균이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계십니다. 이 평균은 전부의 평균이 아닙니다. 이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 개인회생으로 들어간 사람, 자녀 집에 들어가 통계에서 사라진 사람, 의료비 때문에 자산을 소진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 평균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평균은 살아남은 사람들만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강을 건너다 빠져 죽은 사람은 빼고 평균 수심은 얕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빚이 있어도 된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당장 이자를 내야 하고 병원비는 현금으로 나가고 생활비도 매달 필요합니다. 시니어에게 집은 안전망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은 있다. 부채는 평균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평균에 속해 있는데도 무너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니어의 빚은 줄어드는 빚이 아니라 버티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이자만 납부, 카드로 카드값을 막고 연금으로 숨만 쉬는 구조. 이건 관리가 아닙니다. 연명입니다. 그리고 연명하는 빚은 어느 순간 작은 충격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금리 1% 상승,
병원비 증가, 자녀 문제 하나. 이 중 하나만 터져도 균형은 바로 깨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2단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다들 이렇게 산대. 하지만 빚은 아직이라는 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왜 같은 빚이라도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왜 50대의 빚은 관리가 되지만 60대, 70대의 빚은 위험해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같은 빚, 다른 인생. 나이가 빚의 무게를 어떻게 바꾸는가? 지금부터 2부. 같은 빚, 다른 인생. 나이가 모든 걸 바꾼다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같은 빚, 다른 인생. 나이가 모든 걸 바꾼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같은 빚이라도 왜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은 빚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돈입니다. 먼저 50대의 빚부터 보겠습니다. 50대의 빚. 50대는 아직 소득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실수해도 복구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빚이 있어도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하고 추가 소득으로 메울 수 있고 구조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의 빚은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 가능한 빚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60대는 어떨까요? 60대의 빚. 6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어듭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연금 의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시점부터 빚은 이렇게 바뀝니다. 갚는 빚, 버티는 빚, 연금으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빚은 조용히 위험해집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 가장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70대입니다. 70대의 빚. 70대의 빚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집니다. 소득 거의 없음. 연금이 유일한 현금.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남. 이때 빚은 더 이상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문제이고 생존 문제입니다. 같은 5천만 원의 빚이라도 70대에게는 연금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병원비를 미루게 만들고 생활의 선택지를 없애는 빚이 됩니다. 2단계의 빚은 삶 전체를 압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소득은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빚이 줄어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빚의 특징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원금은 그대로, 인생의 여유만 사라진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나는 평균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지. 평균 빚이 문제가 아니라 평균 나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더 현실적이고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시니어의 빚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줄지 않는가? 왜 열심히 버티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가? 이제부터 3부. 시니어 빚의 진짜 정체. 왜 줄지 않는가로 차분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부. 시니어 빚의 진짜 정체. 왜 줄지 않는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빚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 몇 년째 비슷한 수준이야. 원금은 거의 그대로야. 그런데도 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질까요? 왜 통장은 늘 비어있고 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빚은 갚는 빚이 아니라 유지하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갚는 빚과 유지하는 빚의 차이를 분명히 나누겠습니다. 갚는 빚, 원금이 줄어든다. 상환 계획이 보인다. 끝이 있다. 유지하는 빚, 원금은 그대로다. 이자만 낸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시니어 대부분의 빚은 이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연금으로 이자를 낸다. 카드값은 카드로 막는다. 급한 돈은 소액 대출로 이어붙인다. 겉으로 보면 연체는 없다.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빚이 당신의 삶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은 포기하고, 병원비는 미루고, 취미는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빚이 있어서가 아니라 빚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등장합니다. 이자만 내면 되니까 괜찮다. 원금은 언젠가 정리하면 되지. 하지만 시니어에게 언젠가는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젊은 사람에게는 생활비가 조금 줄어드는 문제지만 시니어에게는 연금이 잘려나가는 문제입니다. 식비를 줄이고 난방을 아끼고 병원을 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빚에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은 안 줄어드는데 불안은 매년 커진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잖아. 앞으로도 비슷하겠지. 하지만 이 상태는 안정이 아닙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균형입니다. 작은 충격 하나면 바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병원비, 가족 문제, 금리 변화, 집 수리비, 이 중 하나만 와도 지금의 균형은 깨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의 빚은 정말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매달 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빚은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빚은 괜찮고 어떤 빚은 절대 위험한가? 집 대출은 정말 괜찮은 빚인가? 이제부터 4부 좋은 빚 vs 나쁜 빚 기준은 단 하나로 이어가겠습니다. 4부 좋은 빚 vs 나쁜 빚 기준은 단 하나.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말이죠. 모든 빚이 다 나쁜 겁니까?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집 대출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빚이라고 하던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에게 좋은 빚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가르는 기준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좋은 빚, 담보가 있으면 안전한 빚, 집이 있으면 괜찮은 빚. 하지만 시니어에게 이 기준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빚을 현금 흐름으로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상환액이 연금의 20% 이내인가? 이자를 내고도 생활비가 남는가? 의료비가 늘어나도 유지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그 대출은 이미 위험한 빚입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등장합니다. 집값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팔면 되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집은 당장 팔리지 않습니다. 팔려도 이사 비용이 듭니다.
더 작은 집으로 가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에게 집은 정서적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걸 잃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 이때 빚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신용대출과 카드빚을 보겠습니다. 시니어에게 신용대출과 카드빚은 대부분 위험한 빚입니다. 왜냐하면 이 빚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 상환 압박이 크다.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특히 카드값을 카드로 막는 순간부터 빚은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에게 좋은 빚이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빚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빚이란 연금이 줄어도 버틸 수 있고 병원비가 늘어도 유지되고 밤에 잠을 깨우지 않는 빚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빚은 금리가 낮아도 이미 위험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현실 사례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평균 빚 수준인데도 왜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이제부터 5부 평균에 속해도 무너진 실제 구조로 이어가겠습니다. 5부 평균에 속해도 무너진 실제 구조.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빚은 평균 수준, 집은 한 채 있다, 연금도 나온다, 연체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이야. 위험한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 하지만 무너지는 과정은 늘 비슷합니다. 1단계. 겉으로는 문제없다. 매달 이자는 제때 낸다. 카드값도 막는다. 연금도 들어온다. 통장에 큰 돈은 없지만 돌아가긴 돌아간다. 2단계에서 대부분의 시니어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2단계. 작은 균열이 생긴다. 금리가 조금 오른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 자녀 문제로 돈이 나간다.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뀝니다. 외식이 줄어든다. 여행을 미룬다. 취미를 포기한다. 삶의 질이 조용히 내려갑니다. 3단계. 여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2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전히 큰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 비상금은 없다. 선택지가 없다.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끝입니다. 4단계. 하나가 터진다. 입원 한 번. 집 수리비. 가족 사고. 갑작스러운 지출. 이 중 하나만 발생해도 균형은 바로 깨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지?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유가 0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균 빚이 위험한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평균에 속한 시니어의 대부분은 비상금이 없고 구조를 바꿀 여지가 없고 시간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빚은 관리 가능한가? 아니면 위험 단계인가? 이제부터 6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5가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5가지 질문.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종이와 펜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당신의 빚 중 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빚은 몇 개입니까? 이자만 내고 있는 빚 몇 개입니까? 만약 거의 없다, 잘 모르겠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빚은 이미 관리 대상이 아니라 위험 대상입니다. 질문 2. 연금의 몇 %가 빚 상환에 쓰이고 있습니까? 연금은 생활비입니다. 비상금입니다. 병원비입니다. 그 연금이 30% 이상이 빚으로 빠져나간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빚에 종속돼 있습니다. 질문 3. 아파서 병원비가 늘어나면 이 빚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서 대부분 말이 막힙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아직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노후의 가장 확실한 변수는 건강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이 없다면 그 빚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질문 4. 빚 없이 6개월 버틸 현금이 있습니까? 집 말고, 보험 말고, 자산 말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이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면 지금의 안정은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5. 이 빚을 5년 뒤에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5년 뒤의 나이는 지금보다 더 많습니다. 체력은 더 줄어듭니다.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빚을 안고 갈 수 있다면 그건 관리 가능한 빚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조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이 5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빚은 이미 점검 대상입니다. 7부. 빚의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빚의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보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어떤 돈으로 갚고 있는지, 그 돈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도,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도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빚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빚은 줄이고, 유지해야 할 빚은 통제하고, 외면해온 빚은 직면해야 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